자, 이번 주 실내에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지난 주말에 투자도 출조 계획이 있었었는데 기상관계상 배가 뜨지를 못했어요. 자, 이번 한 주만 재미있는 낚시 이야기 실내에서 한번 풀고 일정을 다시 잡아놨는데 현재로 기상이 좋습니다. 내일 모레 투자 출조가 있는데 다음 시간은 현장에서 아주 멋진 시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낚시의 시작과 끝 캐스팅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시간을 보내볼 텐데 뭐, 한 주짜리 실내 강의라서 어떤 제목을 선택할까를 망설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바카이페 TV 게시판이나 또 제 홈페이지에 여러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자, 어떤 게 실내 강의로서 가장 적합하게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나를 생각해 본 끝에 크게 두 가지의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캐스팅에 대한 이야기와 두 번째는 챔질 타이밍이었는데요. 여러 질문들 중에 또 중복되는 질문이었고 또 캐스팅에 대한 이야기, 현장에서 캐스팅을 하면서 한두 번 곁들이는 이야기보다 정말로 낚시의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중요한 캐스팅에 대한 이야기를 상세히 한번 해보고자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 낚시에서 캐스팅이라는 것은 초보자 때, 내가 초급 시절 때 이제 캐스팅부터 낚시를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다 보니까 캐스팅을 배운다는 의미는 낚시를 이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현장에 나가서 필드에서 낚시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스스로 캐스팅 연습을 저도 모르게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그만큼 갯바위 릴지 낚시에서의 이 캐스팅은 어떤 낚시 장르보다도 낚시 기법, 어떠한 낚시 기법보다도 우선할 수 있는 것이 캐스팅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뭐 낚시를 장르를 구분하지 않고 본다면 크게 우리가 민물 낚시, 루어 낚시, 그리고 갯바위 릴지 낚시, 바다 낚시와 구분을 한다면 어느 것 하나 캐스팅이 중요하지 않는 낚시는 없죠. 민물 낚시 또한 우리가 떡밥을 이렇게 밀어 넣으면서 그 자리에 지속적으로 자기가 들어갔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과 던질 때마다 좌우 앞뒤로 자리를 찾지 못하는 것과는 집어효과에 엄청난 차이가 날 것입니다. 루어 또한 저 자리야, 저 자리하고 공략하고자 하는 자리에 제대로 넣기 위한 동작의 그 첫 번째가 캐스팅 동작으로 할 수 있겠죠. 바다 낚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공략하고자 하는 포인트에 얼마나 한 번만에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느냐가 캐스팅 이후에 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 중에서도 굳이 민물과 루어와 바다, 갯바위 릴지 낚시에서 어느 것이 제일 캐스팅이 중요하냐 하고 저한테 묻는다고 본다면 저는 바다 낚시 캐스팅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자, 민물과 루어는 말 그대로 본인이 원하는 자리에 정확하게 넣는다는 걸로만 본다면 민물, 루어, 바다가 똑같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지만 바다가 캐스팅이 훨씬 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미끼, 크릴이라는 생물을 미끼로 한다는 것이죠. 자, 민물은 캐스팅을 낚싯대의 길이 한도 내에서 나가기 때문에 힘을 많이 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아주 부드러운 동작으로 바늘에 떡밥이 이렇게 말려 있습니다만 부드러운 동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포인트에 떨어지는 순간까지는 미끼 자체에 큰 영향을 받지가 않죠. 데미지를 받지가 않는 거죠, 미끼가. 자, 루어는 말 그대로 루어입니다. 있는 힘껏 던지더라도 캐스팅 동작만 올바르다면 던지는 순간에 루어가 손상되거나 그럴 일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는 갯바위 릴지 낚시는 올바른 캐스팅 동작 또 그렇지 않는 캐스팅 동작에 따라서 캐스팅 이후에 대상의 입질을 기다리는 시간 동안 크릴이 없는 상태로 빈바늘만 가게 되는 아주 큰 우려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바다 낚시가 세 가지의 캐스팅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세 가지 캐스팅 민물, 루어, 바다 장르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갯바위 릴지 낚시의 캐스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한 7, 8년 전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통영에
배 타고 한 10분, 5분, 10분이면 닿을 수 있는 이끼섬이라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섬이 있습니다. 섬의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육지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면 이렇게 이끼섬을 돌아서 뒤편, 특별한 포인트 자리는 나와 있지 않는데 한 두 사람이 딱 설 수 있는 자리였어요. 이 포인트에 딱 서게 되면 멀리 앞으로 추도가 보이는 그런 자리였는데 수심 뭐 6, 7m 멀리 흘러가도 큰 차이가 없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이 자리는 뒤쪽이 전부 다 직벽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캐스팅이 까다롭죠. 낚싯대를 들어서 후리기가 어려웠습니다. 옆으로도 한계가 있었고 오른쪽으로도 왼쪽 오른쪽 다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캐스팅은 바깥 본류가 나가는 조금 멀리 쳐야 되는 그런 포인트였는데 제가 운영하는 동호회 회원 한 분과 같이 내렸습니다. 이 친구는 낚시를 아주 잘하는 친구였어요. 뭘 하나 흠잡을 데 없는 고수의 반열에 거의 다가서 있는 그런 친구였는데 재미난 낚시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오전 낚시에 7마리의 감성돔을 낚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옆에 있던 친구는 단 한 마리의 씨알장 감성돔 한 마리에 그쳤습니다. 저는 뭐 불과 한 3m 정도 거리에서 서로 자리를 바꿔가며 캐스팅을 해야 되는 자리였기 때문에 낚시 동작을 전부 다 살필 수가 있었죠. 중간쯤 낚시를 하면서 왜 낚시 못하는가를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채비가 흘러가고 있음에도 계속 제 미끼만 감성돔이 먹게 되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안 보는 척 하면서 옆눈으로 싹 살펴봤는데요. 그때 한 가지 정확하게 볼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캐스팅의 차이였죠. 릴지 낚시는 생물을 미끼로 끼게 됩니다. 물론 뭐 상황에 따라서는 딱딱한 개도 끼고 또 지렁이로도 낄 수 있겠지만 거의 모든 필드에서 우리는 크릴이라는 미끼를 크릴 밑밥과 함께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캐스팅 동작이 올바르지 못하거나 조금 채비와 바늘, 미끼가 튀겨나가는 그런 캐스팅이 있을 때 미끼는 수면에 떨어지자마자 캐스팅 이후에 수면에 떨어지자마자 채비가 정렬되기 전에 벌써 50% 이상의 데미지를 받아버리죠. 그러면 뭐 아주 작은 잡어 몇 마리가 건들더라도 바늘에서 크릴이 떨어져 버리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 제 후배와 제가 낚시를 하면서 차이점은 부드럽게 떨어지는 크릴의 데미지를 받지 않는 캐스팅과 그렇지 못한 캐스팅의 차이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7대1의 조과 차이는 이 캐스팅에서 났다고 보는 것이죠. 물론 그 후배 캐스팅이 매번 던질 때마다 크릴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판단할 때 캐스팅 이후에 채비 정렬이 되고 나서 채비가 찬찬 흘러가고 있을 때 짧게는 3분, 길게는 6분, 7분까지 되는 시간 동안 크릴이 살아갈 수 있는 게 10번 캐스팅에 한 번 캐스팅에서 채비를 걷어들이는 그 전 구간 크릴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게 10번 캐스팅이 한 두세 번밖에 되지 않았다 하는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확률인지 조금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그리고 후배와 한물대 낚시를 하면서 한 시간에 제가 10번의 캐스팅을 했는데 10번 중에 8번, 9번은 캐스팅 이후에 채비가 안정되고 원하는 포인트까지 채비를 걷어들일 때까지 바늘에 달린 미끼가 잘 살아갔던 것이죠. 자, 감성돔 몇 마리 들어왔다면 그 구간에 두 번, 세 번 캐스팅에 한두 마리가 제 미끼를 보게 된다면 당연히 입질을 하게 됐을 겁니다. 자, 반대로 그때 함께 했던 후배는 10번 캐스팅에 제 기억에는 제가 판단하기는 약 2번 내지 3번 정도만 캐스팅 이후에 채비가 안정되고 본인이 원하고자 하는 곳까지 채비를 흘리는 동안 이 크릴이 살아갈 수만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한 번 캐스팅에 8, 90%의 확률을 가지고 있었고 후배는 10번 캐스팅에 두세 번만 미끼가 달려나가는 아주 비효율적 낚시를 하게 된 것이죠. 어떠한 채비 운용과 좋은 장비와 아주 가는 원줄로 사용해서 본인이 완벽한 채비 운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바늘에 미끼가 달려있지 않는 크릴을 가지고 낚시를 한 것과 그렇지 않는 차이라고 보신다면 이 확률의 차이는 한물대 대여섯 시간이 지났을 때 극명한 조과의 차이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릴지 낚시에서의 캐스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어떤 과학적인 기본 이치라는 게 존재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갯바위에 서서 정면으로 캐스팅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 바람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제법 강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채비 캐스팅을 항상 오른손을 쓰시는 분이 낚싯대를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사이드 캐스팅을 했다면 찌가 날아가면서 이렇게 원심력을 그리니까 찌에서 원줄은 이렇게 날아가겠죠. 날아가면서 바람을 받다 보니까 이 원줄은 이 목줄은 나가 있는 원줄 위로 올라타면서 채비가 감겨버리거나 꼬여버리는 수가 생깁니다. 자, 자기가 오른손잡이라서 처음부터 캐스팅을 오른쪽으로만 배웠는데 내리는 포인트에서 계속해서 오른쪽에서 바람이 불고 있다면 이분은 왼쪽 캐스팅이 안 되는 분은 하루 종일 두 번 중에 한 번은 목줄이 원줄을 감아버리는 낚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왼쪽 오른쪽 자유롭게 캐스팅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경우에 말하지 않더라도 반대쪽으로 낚싯대를 펼쳐서 캐스팅해서 찌와 목줄과 바늘은 원줄하고 전혀 간섭 없이 아주 깔끔한 캐스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자리에서 30m 이상 멀리 원투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다면 사이드 캐스팅이 원활하신 분은 충분히 날릴 수 있겠지만 밑에서 낮은 곳에서 머리 위로 던지는 기본적인 이 캐스팅 방법이 크릴에 데미지를 주지 않고 가장 멀리까지 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캐스팅을 하시지 못하는 분들은 계속해서 이까지 가기 위해서는 있는 힘껏 본인이 가진 힘이 100이라면 100의 힘을 다 써야 겨우 도착을 하는데 있는 힘껏 던질 때 받는 크릴에 달려있는 미끼가 받는 데미지 때문에 포인트에 미끼가 떨어졌을 때는 작은 잡어가 살짝 건드리더라도 채비가 내려가는 과정에 크릴이 오래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캐스팅으로 하루 종일을 보내야 된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은 어떤 캐스팅이 좋은 캐스팅인지를 상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물 바다 루어를 한번 예를 들었었는데요. 민물과 루어 그리고 우리 일일지 낚시, 바다 낚시라고 다시 한번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자, 크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민물과 루어 낚시와 바다 낚시의 그 힘, 캐스팅을 시작할 때 시작에 힘이 가해지는 것과 동작이 끝나는 종료 시의 힘, 요 전체를 0에서 100이라고 본다면 민물은 아주 완만하게 힘이 싹 가해지면서 끝이 납니다. 말 그대로 부드럽게 탁 안착이 되는 것이죠. 자, 루어 낚시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아주 일정한 힘으로 작용을 합니다. 자, 우리 한 번씩 바다 낚시인들도 일지 낚시도 에깅을 새벽녘에 잘 하죠. 루어가 달려있는 루어 낚싯대는 순간적으로 캐스팅 시작부터 끝나는 그 1, 2초 동안 아주 있는 힘껏 쫙 하고 캐스팅을 하게 됩니다. 시작부부터 끝까지 동일한 힘을 가해서 날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바다 낚시의 일일지 낚시에서 그렇게 캐스팅을 했다가는 시작하는 동시에 곧바로 크릴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데미지를 아주 많이 받은 크릴이 포인트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갯바위 일일지 낚시, 우리 생미끼를 사용하는 일일지 낚시에서는 시작하는 힘은 20으로 시작하고 끝나는 힘도 20으로 끝을 맺고 나머지 사이에서 60 이상의 힘을 쓰는 것이죠. 자, 부드럽게 캐스팅의 초입부에서 부드럽게 시작해서 중간부부터 힘을 줘서 본인이 원하는 곳까지 날아가게 만든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다시 서서히 힘을 줄여주는 20, 60, 20의 비율로 그림으로 본다면 이런 그래프가 될 겁니다. 낚싯대의 원심력으로 날아가는 미끼에 데미지를 가장 작게 주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딱 힘을 줘버리면 크릴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부드럽게 시작해서 부드럽지만 강한 힘이 들어간 다음에 다시 마지막 낚싯대를 쭉 뻗어주는 상태에서는 다시 한번 부드럽게 놓아주는 자세로
하는 것이 분명히 민물과 루어와 바다낚시 캐스팅은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이해가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조금 더 상세한 이해를 돕고자 이번에는 영상을 보시면서 아주 상세하게 일지낚시 캐스팅의 정석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이드 캐스팅입니다. 우리가 낚싯대를 진원선 반대손에 이렇게 크리를 잡고 던지는 방법인데요. 이 사이드 캐스팅은 낚싯대를 지는 손에 따라서 사람마다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죠. 먼저 자, 이렇게 크리를 낚싯대를 후리기 전에 크리를 먼저 놓는 것이 기본입니다. 0.5초 정도 크리를 손에서 먼저 놓는다 생각하시고 낚싯대를 후리기 시작해야 되죠. 자, 같이 놓는 것도 크게 차이는 없지만 제가 말씀드린 항상 크리의 데미지를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약 0.12초라도 크리를 잡은 손을 먼저 놓아주게 되면 낚싯대 끝, 초리대 끝부터 바늘까지가 굴곡이 없이 그냥 쫙 펴진 상태가 자연스럽게 맞춰주게 되죠. 그래서 왼쪽, 바람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불 때 지금과 같은 사이드 캐스팅이 기본이라 할 수 있고 또 오른쪽이 여유가 있고 공간이 왼쪽이 직배 형태를 하고 있어서 낚싯대를 왼쪽으로 돌릴 수 없을 때 바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낚싯대를 후리게 되는 이 사이드 캐스팅, 라이트 쪽이 되겠죠. 사이드 캐스팅이 기본이라 하겠습니다. 자, 동작을 보시면 최대한 크릴이 튕기지 않도록 초리대 끝부터 크릴 끝까지가 중간에 이렇게 접히는 굴곡이 없도록 하는 것이 사이드 캐스팅의 기본이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같은 사이드 캐스팅인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낚싯대를 후리게 되죠. 자, 이 동작을 일반 군들이 아마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동작일 텐데요.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던 캐스팅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또한 낚싯대를 쥐는 손에 따라서 우리 군들마다 다 틀리죠. 오른손으로 쥐는 분도 있고 왼손으로 쥐는 분도 있고 또 오른손 왼손으로 쥐지만 캐스팅할 때만 다른 방법 손을 바꾸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뭐 하나 틀린 게 없고요. 본인이 가장 익숙한 방법을 사용하면 되는데 방법은 똑같습니다. 오른쪽에서 낚싯대를 후리는 사이드 캐스팅이나 왼쪽에서 후리는 낚싯대를 후리게 되는 사이드 캐스팅이나 약 0.5초, 0.12초라도 크리를 쥐고 있는 손을 먼저 놓아서 초리대부터 미끼까지가 부드럽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시작 부위 20, 중간에 60, 그리고 끝날 때 20이라는 그 힘의 균형만 지켜주시게 되면 크릴의 데미지를 최소화하면서 캐스팅이 이루어지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버헤드, 머리 위로 채비를 던지는 캐스팅. 이 캐스팅은 저 개인적으로는 멀리 캐스팅을 하지 않더라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캐스팅입니다. 그것은 크릴을 손에서 완전히 탁 놓은 상태에서 자, 놓는단 말은 초리대 끝부터 크릴까지 완벽하게 쫙 펴진 상태가 되는데 이 상태에서 가장 부드러운 캐스팅을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가까이나 멀리나 대부분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동작을 보시면 서서히 크릴을 놓은 상태에서 낚싯대를 뒤로 서서히 제끼면서 크릴이 갯바위나 지형 지물에 닿지 않는 걸 보고 20, 60, 20의 힘으로 낚싯대를 쭉 뻗어주는 캐스팅입니다. 본인이 던지고자 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갈 확률이 아주 높은 캐스팅 방법이죠. 자, 이 방법은 물론 뒤쪽이 직벽을 이루고 있을 때 조금 캐스팅에 어려움이 있는 방법인데 본인이 어떻게 익숙하느냐에 따라서 낚싯대를 뒤에까지 돌리지 않더라도 팔자 캐스팅 느낌으로 낚싯대와 원줄이 팔자를 그리는 느낌으로 뒤로 많이 넘기지 않더라도 앞으로 어느 정도 멀리까지 캐스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영상으로 보니까 조금 더 캐스팅 동작에 다가섰는지 모르겠습니다. 낚시를 가시게 되면 캐스팅은 제가 시작과 끝이라 그랬죠. 지금도 저는 내리게 되면 한두 번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캐스팅 연습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어떤 캐스팅이 되느냐는 그날의 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걸 기억하시고 민물, 루어, 바다 어떤 낚시든 캐스팅에 차지하는 비율은 같겠지만 그 중에서도 갯바위 릴지 낚시는 어떤 기법보다도 캐스팅이 중요하고 어떤 캐스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본인 스스로도 만족을 느끼지만 옆에서 보시는 분들도 아주 낚시를 잘하는 사람이야 하고 느낄 정도로 낚시의 먹까지 대해주는 것이 캐스팅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가지 이야기였는데요. 챔질 타이밍은 낚시 현장에서 챔질을 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